07 공간도형 몇 페이지? 9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도형 즉 입체도형에서 위치관계를 확인할 때, 자, 이와 같이 공간도형 즉 입체도형이 나왔을 때요, 선과 선의 위치관계, 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이런 거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선은 모서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위치관계는 항상 모서리처럼 제한되어 있는 선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쭉 무한히 뻗어나가는 직선을 기준으로 따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는 요 짤짤막한 요만한 건 면이지 그냥 작은 면적 있는 면이에요. 그런데 위치관계를 따질 땐 우리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무한히 확장시킨 평면으로 확장시킨 후에 위치관계를 따지는 게 필요하다. 즉 보기에는 일부만 보이지만 얘를 무한히 확장해서 결국에 만나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개념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팔면체에서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 중 직선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A개라 하고 평면 CFD와 평행한 직선의 개수를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선 AB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직선 AB는요,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마구마구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직선 AB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개의 직선들이 보이는데 요만큼을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얘를 무한히 뻗쳐나간 직선 위치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런 문제는요, 꼬인 위치에 있는 것만 찾을래? 라고 하면 그냥 빼먹기 쉬워요. 실수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기에 있는 나머지 것들을 모두 다 따져줘야 돼요. 얘는 일치하는 경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점은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되겠죠. 얘도 요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네. 요 선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네. 요 선도 한 점 여기에서 만나고 있죠. 얘도 여기에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 얘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 중에서 좀 다시 따져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엔 선생님이 가만히 봤더니, 자, 요 선하고 요 뒷면에 있는 선은 어때요? 얘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평행으로 보여? 평행은 또 전혀 아니죠? 아, 너는 꼬인 위치에 있겠다 해요. 자, 그리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도 어떻습니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네? 너도 꼬인 위치에 있겠다 해요. 자,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게 보이는 요 직선은 어때요? 너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니까 꼬인 위치에 있겠구나 해요. 그리고 요 뒷면에 가는 요 앞면이죠. 요 앞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요 녀석도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꼬인 위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이 안 칠해진 거 딱 하나 남아있네요. 자, 누가 보입니까? 네, 요 녀석이 보여요. 자, 요 녀석이 바로 누구다? 요 노란색 AB와 아니구나. 우리 꼬인 위치가 하는 거였군요. 죄송해요. 얘는 평행인 경우예요. 평행.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도 아닌 녀석 셌더니 하나, 둘, 셋, 넷 요 파란색 셋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값은 몇이다? 4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B는요, 평면 CFD래요. 자, 그림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C가 안 보이는데요. 느낌 있죠? AB. 여기 C가 있었던 거야. 여기 C, CD, E, F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C, F, D를 찾아봤더니 바로 선생님이 지금 칠하고 있는 요 면이 C, F, D가 되겠습니다. 자, 얘와 평행한 직선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평면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과 직선의 위치관계,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랬어? 한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평행이 되고 이런 얘기했죠? 평면과 직선은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평면과 직선은요, 이렇게 평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평면과 직선은 어떤 경우도 있어?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따져볼 거야. 와, 이 평면에는 이 직선이 포함되고 있어. 얘도 이 평면에 포함되고 있어. 얘도 이 평면에 포함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평면을 쫙 확장시켰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여기에서 만나고 있죠? 얘도 여기에서 만나고 있네요. 얘도 여기에서 만나고 있죠. 얘도 여기에서 만나고 있죠. 얘도 여기에서 만나고 있죠. 얘도 여기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애들을 선생님이 모두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보입니까? 이제 여기에 예, 선이 이렇게 세 개가 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 정팔면체에서는요. 사실 여기에 보이는 요 면하고 여기에 보이는 요 면은 어떤 상태다? 예, 평행한 상태예요. 얘하고 얘는 평행한 상태예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평면이 있어요. 그리고 얘하고 평행한 또 하나의 평면이 있는 거야. 얘하고 얘 자체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해. 그러면 이 평행한 평면에 어떤 선이 가 있으면 이 선도 이 녀석하고 평행하겠죠. 이렇게 가도 선생님 그림으로 볼 때 평행하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평면은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의 문제지 쫙 펼쳐진 평면은 각도가 어떻게 돌아가건 항상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거지. 여기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근데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선들은 직선들은 이 녀석하고 평행해요. 그래서 평행한 직선의 개수를 구하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B의 값은 3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4 더하기 3 해서 몇이 되겠다? 7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모서리에서 꼬인 위치가 얘가 있을 것 같아. 꼬인 위치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꼬인 위치만 찾게 되면 꼭 빼놓는 녀석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안타깝지만 꼬인 위치를 찾으세요 라고 그래도요. 그냥 다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또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정팔면체에서요 되게 많이 나오는, 되게 당연하고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 선생님이 요면하고 요면 평행합니다 라고 했죠. 특히 선의 입장에서 보면요, 얘하고 얘가 평행해요. 사실은 이 안에는요 평행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 다시 볼까? 저 노랭이끼리 평행하다면 요 파랭이하고 요 파랭이도 평행할 거고요. 자, 요 빨갱이하고 요 빨갱이도 평행할 거고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도 평행할 거고요. 얘하고 얘가 평행할 거고요. 얘하고 얘가 평행할 거고요. 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요런 평행인 요소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 왜 평행이에요? 라고 그러면 정팔면체의 특징은요, 어느 측면에서 보건 딱 내려보거나 딱 옆으로 보거나 정확하게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거. 요 앞에서 보잖아요. 앞에서 앞 측면에서 딱 보게 되면요, 딱 요렇게 생겼어요. 정사각형에 이제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녀석이겠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정사각형이니까 요면하고 요면하고 어떻게 항상 평행이 되는 겁니다. 요면하고 요면하고 항상 어떻게 되는 거다? 평행이 되는 거다. 정팔면체에 딱 앞에서 혹은 위에서 혹은 딱 밑에서 내려다본 건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거 조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위에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야, 꼬인 위치 찾아봐 이래서 꼬인 위치만 탁탁 찾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한다? 자, 적어 놓도록 하자. 빼먹는 실수를 방지하려면 모두 구해본 후 일일이 다 확인하셔야 돼요. 모두 구해본 후 총 모서리의 개수, 총 면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총 모서리의 개수,
총 면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요, 꼬이니치에 있는 개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건 오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A, B라는 선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선 A, B와 두 개의 선이 일치하는 경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간도형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인 기본이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한 평면에서 우리 배울 때, 수학상에서 배울 땐 한 평면 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이 위치, 한점, 수직, 평행, 이런 거 배웠던 기억 나시니까? 예, 거기에 일치가 있었거든? 얘는 나름 일치인 거지. 일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보이는 거죠. 6개가고요. 라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꼬이니치 찾습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는구나. 그래, 꼬이니치는 4개가 보여. 라고 찾았어요. 그리고 평행한 녀석이 하나가 있죠. 평행한 녀석이 1개가 있어 라고 해놓고 얘를 모두 다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모두 계산하면 12개 나오지. 정말로 이 정팔면체가 12개의 선분으로 만들어졌는지 보는 거야. 위쪽에 4개, 돌아가면서 4개, 아래쪽에 4개, 12개 맞습니까? 맞네. 그러면 꼬이니치는 확실히 4개겠다. 왜? 내가 빼먹은 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요. 내가 전체 다루고 있는 총 모서리의 개수나 총 면의 개수를 통해서 혹시 빼먹은 거 없나? 라고 확인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 10페이지 넘어가서 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개념 맨 위에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직선과 평면의 평행, 수직 등의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 직선과 평면의 평행, 수직 등의 위치 관계를 묻는 문제. 땡땡. 직육면체를 그린다. 직육면체를 그린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아래 문제가 좀 나와 있어요. L, M, N은 서로 다른 직선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서로 다른 평면일 때 옳은 것에 O, 틀린 것에 X 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막 이렇게 야, 두 개 얘랑 얘랑 평행이면 얘랑 얘는 평행이야. 얘랑 얘랑 수직이면 얘랑 얘는 평행이야. 얘는 수직이야. 이처럼 평행이나 수직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요. 이 문제는 그냥 내 상상으로 푸는 것보다는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푸는 것이 가장 실세 확률이 적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하필이면 직육면체입니까? 자, 이 직육면체는요. 직선하고요. 직선도 있고 누구도 있어? 평면 이런 애도 있잖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가 어떤 게 있는데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한점, 평행, 포함한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직육면체 그리면은요, 요 3개의 관계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평면과 평면의 관계는요, 한 직선이면 교선에서 만나거나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거나 한다라고 했죠? 요 개념도 사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을 따질 땐 직육면체만큼 좋은 게 없더라.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직육면체니까 앞으로 이런 OX 문제가 좀 헷갈리고 힘들다라고 그러면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푸시면 굉장히 유리해요. 자, 무슨 얘기냐? 같이 한번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직선이 평행이고 또 다른 직선과 직선이 평행이면 L과 N이란 직선이 평행이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나왔죠? 헷갈려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푸는 게 제일 편한데 이때 유용한 게 직육면체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너희들 이제 시간 절약하려고 직육면체를 다 그려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그려줬어요. 왜냐면 직육면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훈련이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점하는 거예요. 그래,
뭐 L과 M이 평행하됐으니까 평행한 거 두 개 이렇게 잡아보자. 나 얘를 L, 얘를 M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런데 M과 N이 다시 어떠하다라고 했어요? 평행하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아무거나 또 M하고 평행한 선들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더 보이네?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얘 N이라고 할 거야. 해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L하고 N은 평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림 보니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죠? 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다 그려놓고 이제 생각해요. 자, L하고 M이 수직이다라고 했죠? 그래, 나 얘 L이라고 하고 수직이니까 뭐 이렇게 생기는 얘를 M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런데 M하고 N도 수직이다라고 그랬죠? 자, 이때 M하고 N이 수직인 녀석이 어떤 녀석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보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 둘 다 감안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애는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L과 N은 평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거 딱 해놓고 평행 맞네 이래도 안 되시고요. 모든 경우를 다 따지셔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 왜? 이렇게 내려오는 요 녀석이 N이 되면 얘는 분명 이렇게 수직이거든. 두 개가 직육면체니까. 그런데 우리 이때 요 L하고 N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꼬인 위치에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네, 얘는 꼬인 위치에 있는 상태. 오, 우리 위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놓고 가도록 하자. 자, 요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평행한 경우도 있지만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2번은 틀렸다. 모든 경우를 다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근데 하나만 채워놓도록 하자. 자, 맨 위에 개념 있죠? 자, 직선과 평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 하나만 더 집어넣도록 하자. 요 위에 직선과 평면의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채워넣으시겠어요? 뭐하고? 예, 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빼먹은 거. 직선과 직선의 어떤 위치 관계가 존재합니까?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한 점에서 만나고 또 병행하고 또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예, 꼬인 위치. 이것이 다 들어있는 그림이다라고 요거까지 조금 하나 적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3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 또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건 선생님이 말하길 직육면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했으므로 번거로워도 직육면체 그려놓고요. 자, M이라는 노란 흙이 어디였군요. M이라는 직선이 있대. M 여기 이렇게 달아놔야지. M. 자, 그리고 알파라는 평면과 평행하대요. 자, 얘와 평행한 평면은 두 개예요. 이 밑면을 할 수도 있고 이 앞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냥 밑면 해놓을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런데 뭐래요? 요 M하고 베타도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요 M과 베타도 평행하대요. 그러면 M하고 베타는 이렇게 또 베타는 이렇게 해도 평행하잖아. 여기 선 있고 앞에 이렇게 면이 있어도 평행한 거 아니겠어?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알파와 베타는 평행하대요. 밑면과 옆면이 평행합니까? 아니죠. 얘는 평행이 아니고 한 직선에서 만나고 있으므로 얘는 틀렸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직육면체를 예쁘게 그리는 훈련을 좀 해두시고 문제 들어갑니다. 자, 알파, 베타가 수직이고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 보기 좋게 밑면을 알파라 하고 나 여기 옆에 있는 측면 수직이 됐으니까 이 뒷면을 나는 베타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베타하고 감마도 수직이랍니다. 그랬을 때 알파와 감마가 평행이냐라고 묻고 있죠. 자, 선생님 베타 여기에다가 잡아놓을 거예요. 왜? 베타하고 감마를 여기에 잡아놓을 거예요. 왜? 그래도 베타하고 감마는 직교하잖아.
수직이잖아. 이때 알파하고 감마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직선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므로 얘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풉니다. 자, 그러면 5번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를 예쁘게 그려놓고 안 이쁘다. 자, 우리 L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표시하기 쉽게 막 앞에 이러면 정신 없으니까 항상 좀 뒤쪽에 이렇게 그림 보기 편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요 녀석하고 알파가 수직이면 알파는 요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면으로 해볼까? 자, 수직이면 얘를 알파 이렇게 잡아놓을 겁니다. 자, 그런데 M이라는 녀석이 있답니다. M도 요 알파와 수직이래요. 자, 알파 수직인 직선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보여요. 그래서 뭐 셋 중에 아무거나 해도 얘는 항상 어떠하다? L과 M은 여기 오건 여기 오건 여기 오건 평행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경우가. 그러므로 O라고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자, L과 알파가 수직이다 라고 나왔어요. L은 직선 그리고 알파는 수직이니까 여기 이렇게 평면을 탁 간통해서 뚫고 있지? 얘가 알파예요. 자, 그런데 L과 베타도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L과 여기에서 수직인 평면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요 L과 얘는 포함한다. 얘는 수직이다. 얘는 평행하다. 얘는 포함한다니까 수직인 건 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알파와 베타는 평행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평면과 이 평면 보니까 평행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O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자, 7번과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직육면체를 잘 그려놓고 자, 알파와 베타가 수직이면 그래, 나는 뒷면을 알파 그리고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므로 밑면을 베타라고 할 거야. 자, 그런데 알파와 감마도 수직이다 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알파하고 수직인 평면을 또 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죠. 그래서 그래, 이 알파하고 수직인 평면에 요런 애가 있어 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적어놨더니 이때 베타와 감마가 평행하냐 라고 묻고 있는데 얘는 평행이 아니라 한 직선 교선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므로 7번은 틀렸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직육면체를 빠르고 잘 그리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자, L이 있어요. 직선에 L. 자, 알파가 있는데 평행하답니다. 그래서 평행한 면은 얘 하나밖에 없죠. 얘 알파 잡았어요. 자, 그런데 M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알파와 평행하대요. M은 직선이죠. 그러면 봐. 여기에서 와, 이거 하나만 따지면 돼, 안 돼? 오, 알파 평행한 거 이게 있어. 아니죠. 알파 평행한 거에는요, 이런 직선도 존재해요. 왜? 여기에 보이는 이 모든 직선, 이 위에 있는 평면은 아래 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은 여기에 보이는 빨간색 평면하고요, 항상 평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따져야 되냐면 맞는 거 말고요, 틀린 거 위주로. 여기다 대고 어머 평행이네, 맞아, 이러면 안 되고요. 혹시 틀린 거 없을까? 잘못된 거 없을까? 막 의심하면서 찾는데 안 보여. 그럴 때 O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처럼 얘는 평행이지만 이렇게 되면 평행이 아니잖아. L과 M은 이런 걸 찾으면 X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발레를 찾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